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드디어 뭐 10%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서울이 됐거나 경기권이 됐거나 민주당이 폭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에 이재명의 지지층이 견고하다 보니까 이재명을 구속시키기는커녕 아예 그냥 당대표직에서 사퇴시키는 것도 힘든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조금씩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세 번의 중요한 선거에서 대패를 했었죠, 그렇죠?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중요한 세 번의 선거에서 대패를 했었고 그 대패를 할 때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진짜 이렇게나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에서 현존할 수 있는 모든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총선에서 우리가 대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좀 우리가 숨통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남아있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나 윤석열 정부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싸질러 놨던 게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 싸질러 놨던 것이 적폐로 자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썩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도려내려고 하더라도 도려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도려내려면은 이 칼이 참으로 이게 잘 들어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무디게 만들고 아예 그냥 녹슬게 만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던 것이죠.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돼야 그래야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전부 다 도려내고 근본적인 어떤 개혁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인데 9월 달에 이제 김명수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그 전까지 남아 있었던 모든 적폐들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도려내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김태우 전 수사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비리 수십 건을 터뜨렸던 사람, 공익제보를 했던 사람, 그게 바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거를 가지고 기밀 누설이다라고 하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었는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21년도에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밀 유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을 해줬었고요. 2021년도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 이후에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2년이 지나고 23년도에 올해였죠. 그쵸? 놀랍게도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장 측에서 잘리게 되었죠. 일단 이게 사법적으로 정의롭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라는 것 자체를 저렇게 유죄로 인정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만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 쪽의 윤명을 생각해 봤었을 때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놀랍게도 2년 5개월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적폐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오는데 3년이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윤명이 됐거나 조국이 됐거나 지금 2년이 훌쩍 넘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이고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도 2년, 3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그 선거에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 기억나시죠? 그쵸? 이거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요. 3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가욱이 같은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황운하 또한 마찬가지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또한 마찬가지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유독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사법부가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속결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구청장직을 상식해 만드는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휴가를 가버리고 병가를 내고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의원직을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지금 이제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박정화라고 하는 대법관입니다. 이 박정화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판결을 내릴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볼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해가지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가지고 공익신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공익이라고 폭로를 했던 것이 거짓이라고 드러났을 때 그때 같으면 당연히 공익신고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공익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나 떠들어댔었던 한동훈 장관의 무슨 술자리에 대해서 폭로했던 그런 인간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얘기한 것이니까 어떻게 왜 공익신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폭로했던 내용이 거짓이었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조차도 유죄 판결이라고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했던 폭로를 갖다가 그냥 단순한 허위사실이다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국가 기능에 위협을 끼쳤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있던 것을 폭로한 것인데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겠습니까?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사법부 자체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더 화를 돋구는 인간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문재인이가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밑에 이지만 부어 있었던 거에서 뭐 김종숙한테 두들겨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그 옆에 지금 서 있는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이냐? 바로 강선우 의원인데요. 강선우가 생긴 거는 조금 멀쩡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이 좀 완전히 그냥 맛이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슨 한도수 총리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도 강선우가 저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인간이 강선우인데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한다 이렇게 떠들어댔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왜 강선우 인간이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강선호가 문재인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눈탱이 밤탱이가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무슨 뭐 팔짱 끼고 그렇게 막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어요? 찍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것도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자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숱한 인간들, 조국부터 시작해서 윤명이 됐거나 황운하가 됐거나 그런 인간들에 대한 진실은 보지 않고 저렇게나 뻔뻔하게 나와서 김태호에 대한 대법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한다라고 떠들어대는 게 이게 소시오패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건 강선우가 됐거나 민주당처럼 잡스러운 인간들이 저렇게나 요구하고 난 뒤에 채 몇 달이 지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는 게 더 우리를 빡치게 만드는 것이죠. 드디어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되고 한동훈 장관을 통해 가지고 김태호 전 수사관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